자, 이번 주 문제 풀이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 컨셉이 바로 이 문제인데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실수 A에 대해서 요 fx가 x3승 마이너스 12x 더하기 A야. 근데 잘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2차 개수가 0이네. 이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이 동그라미 친 이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원점 대칭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좀 이따 옆에 다시 한번 또 그려볼 텐데 이렇게 원점 대칭되는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그는 0, 또 하나는 x제곱이 10이니까 하나는 2루트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그 다음엔 우리가 알고 있는 극각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이 1대 루트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바로 2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라는 값도 한번 넣어보자. 그럼 8 빼기 얼마? 24니까 여긴 마이너스 16. 그럼 여기가 16이구나 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A만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fx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아마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f 합성 fx. 이것이 바로 뭐다? fx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찾아라 했는데 보통 대다수 학생들은 양쪽에 이제 f가 뜨는 순간에 뭐 하고 싶어져? 아, f 인버스를 양쪽에다 취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죠. 자, f 합성 fx 앞에다 f 인버스를 각각 왼쪽 오른쪽 둘 다 똑같이 취한단 말이야. 그럼 얘랑 지워지죠. 그러면 fx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워지니까 x다.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 방법 어떻습니까? 좋죠. 단 조건이 붙어요. 바로 뭐라면 f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이게 통하겠죠. 그러면 f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fx가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왼쪽 그림 보다시피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 풀이는 잘못된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풀어야 한다면 이건 상대방이 나한테 fx가 역함수가 있다. 1대1 대응이라는 게 보장이 될 때만 쓸 수 있는 과정인 거야. 아,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순수하게 합성함수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합성함수는 합성 안 하고 풀어야 되고요. 역함수는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성을 안 하고 어떻게 풀지? 라고 하는데 왼쪽 오른쪽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게 정의역이 fx란 말이야. 여기도 fx가 있네. 그러면 이거를 간단히 t라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ft equal ft는 t다라고 정리를 하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가 fx가 뭐다? t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서인데 이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면 y는 ft하고 결국 y는 t와의 교점을 구해주시고 and 또 하나는 y는 fx하고 y는 t하고의 교점을 구해달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똑같아 보이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바로 뭡니까 하면 여기 있는 이 변수가 어떻습니까? 일치하네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x고 여기는 t이기 때문에 여기 과정은 불일치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얘는 정의역이 같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y equal ft 할 때 t가 바로 뭐야? 정의역이야. 그러면 y equal t? 그러면 이 함수는 바로 뭐다? 1차 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y는 fx니까 정의역은 x인데 여기는 t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 함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순서를 봤더니 그러면 얘는 y는 fx하고 y는 x, 즉 이렇게 되는 1차 함수와의 교점을 먼저 구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이걸 구하고 나면 그 t의 영향을 통해서 상수함수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 그냥 그럴싸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만약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y는 fx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에 해당하는 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먼저 우리는
y는 fx하고 y는 x가 되는 거야. 정의역을 똑같이 t지만 우리는 x라고 인식을 해보자고. 그러면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생긴다? 바로 2개가 생긴다. 그러면 이 2개가 생긴 상황에서 현재 이 t 값이 바로 얘하고 얘인데 이 상태에서 이 값의 상수함수를 그려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보이시죠? 예, 토탈 몇 개 보입니까? 4개.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현재 GA라고 한다면 이 값을 우리는 4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이 칠판을 지울 거기 때문에 인강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 일시정지를 딱 눌러서, 그쵸? 캡처를 한번 뜨세요. 그리고 따로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해서 꼭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또 지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x와의 교점을 먼저 구하고 그 교점 상태에서의 교점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그린 후 각각의 교점의 개수를 세주시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이 이해 갔으면 이제 지울게요. 캡처했죠? 안 되면 뒤로 돌려서 잠깐 멈춰놓고 캡처해 주세요. 자, 이 문제의 뜻을 이제 이해했다면 이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GA라고 하자. 이게 돼 있어요. 아, 야, 상황 좀 복잡하겠는데? 라고 하는 거고, 또한 GA가 불연속인 모든 A의 값, 불연속되는 그 순간들을 조사해서 크기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알파1에서 알파 m까지를 정리할 수 있어. 이건 전부 다 A 값들인 거야. 그랬을 때 GA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M이라고 해달라. 아, 그럼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종류가 나올 텐데 그것들을 각각 다 조사해줘. 그랬을 때 M과 K가 2부터 M-2, 그러면 이건 뭐야? 하면은 요것의 의미는 절대값 알파2, 절대값 알파3 해서 나중엔 절대값 알파의 M-1과 절대값 알파 M 이렇게 나올 텐데 요 알파 M은 지워줘. 이 전 단계까지만 갈게. 그러면 결국 여기선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은 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말뜻은 이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 다 푼 다음에 또는 문제가 잘 안 풀려서 해설지를 보면요. 해설지가 무려 5페이지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풀이는 할 수는 없거든요. 대체 그건 각각의 상황을 따로따로 정리하는 게 긴 것뿐이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걸 압축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설명을 먼저 문제를 보여드린 거고 이 문제에 맞는 풀이를 지금부터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두 번째, F합성 fx는 뭐다? fx다.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 부분을 뭐로 하겠다? 방금 전에 했지만 t로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부터 해라? ft equal t를 먼저 조사해 줘. 그리고 나서 후 나는 다시 한번 fx하고 t와의 관계를 따져볼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 중에 이 부분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정리해 보니까 문제에서 fx는 x 3승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다. 그 편하게 fx 이퀄 x 놓고 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것과 결국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얘를 그럼 얘는 a 때문에 위아래를 계속 움직일 텐데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요것을 x3승 마이너스 12x를 빼고 요걸 넘겨서 x 플러스 a라고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판독해도 괜찮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문제에서 여기가 플러스 a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고요. 그러면 결국 a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는 3차함수는 고정,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a라는 그래프를 비교해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전에 fx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우리는 x 3승 마이너스 12x라는 그래프와 y는 x 마이너스 a를 놓고 비교해 주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y는 x야. 근데 이 a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래요. 다시 말하면 a 값이 커지면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a가 작아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문제 자체의 취지는 정확히 인식을 했다면 한 번에 편하게 가보자고. 넉넉하게 해서 A가 충분히 작아.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교점이 몇 번밖에 안 생겨? 하나밖에 안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해. 아, 근데 여기서 상수함수를 그어봤자 또 만나는 것은 안 생기죠. 그래서 여기는 치역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가 나올 거야. 다시 말하면 A 값이 충분히 작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음수 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 이렇게 넣어주면 점점점 A 값이 음수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그래프는 점점점 내려와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계속 11111111111 하다가 딱 교점이 변하는 순간이 있으니 그때가 언제냐라고 해보니 바로 이것이 바로 접할 때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접하게 되면 이렇게 생기면서 아, 드디어 교점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수함수를 한번 살짝 그어봐요. 그럼 만나는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세 개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아, 이때 처음으로 네 개가 발생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11111 그러다가 바로 얼마가 돼? 4 하면서 순간적으로 뚝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체크 포인트 하나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간다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내려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되면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그어주면 또 여기도 몇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긋게 되면 결국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여기가 7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짝 헷갈리니까. 자, 여기를 정확하게 좀 더 묘사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편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만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몇 개? 아까 만나서 이렇게 그었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접할 때가.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이렇게 교점이 생긴다. 교점이 생기고 옆에 그어준다면 다시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를 설명한 거야. 이 부분은 현재 꼭지점은 아니야. 자, 그러면 당분간 계속 내려도 옆에 그으면 여기는 세 개는 반드시 보장. 여기는 당연히 하나 보장.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혹시 여기가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두 개를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여기를 왜 두 개 만났어? 이렇게 만났을 때 상수함수 그을 때 여기서 두 개가 만나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한 번 더 만나겠지만 그러면 이 개수가 변할 때가 있을까? 예. 쭉 한번 내리다 보면 이 교점이 이렇게 위로 볼록이 이 구간에서 두 개가 아닌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 있으니 그게 바로 언제야? 그러면 바로 내가 꼭지점을 지나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꼭지점 지나게 되면 여기서 교점이 두 개밖에 안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옆에다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묘사가 있다면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렸더니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이 꼭지점을 지나간다면 하고 질문하는 거야. 꼭지점을 지나간다면 그래서 이 꼭지점의 값을 내가 기울기 일자리가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어주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에 그어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탈 몇 개 나옵니까?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11111, 4, 77777,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작아져 볼까? 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되면 교점이 이렇게 그어지면서 3개. 그리고 여기서도 몇 개 나온다? 3개.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몇 개가 돼? 7개. 아, 그러면 불연속되는 체크 포인트가 또 생기는구나. 이게 된 걸 알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요, 이걸 더 충분히 내려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면 기울기가 일자리잖아. 그러면 얘가 어느 상황이 되면 더 많이 내려오면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살짝 그려본다면 현재 그림이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하니?
아, 얘가 쭉쭉쭉 내려오면 바로 요 지점을 접한다고 하는데 이 꼭지점하고 연장되는 이 선을 지나가는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선이 만약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교점이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셋 이게 되는 거죠. 또한 지금 보다시피 이거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원점 대칭이라면 이 위에서 만났다면 여기 밑에도 또 지나가면서 몇 번 만나? 세인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얼마야? 한번 정리해볼까요?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6이죠. 그럼 여기랑 같은 요 값이 누굴까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런데 이 비례관계가 우리가 알다시피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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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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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바로 4,16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4,16이면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원점에서 그러면 현재 얼마짜리예요? 기울기 4짜리인데? 맞아요. 근데 현재 내가 원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1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내가 4칸을 가면 4칸만 내려가니까 정확한 그림을 그리면 얼마가 돼? 아, 여기가 0,10이고 여기가 4,16이 되겠구나. 0,10이고 4,16이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이 기울기가 1 나오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면 여기를 지나갈 때 그림은 현재 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가 2칸인데 여기가 16은 아니잖아.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지나갈 때 내 상황은 어떻게 돼?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지나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4,16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0,12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좀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그어준다면 쓱 그어주면 하나, 둘, 셋. 여기서 쓱 꺼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서 몇 개? 아, 3개, 3개, 둘. 아, 이때 8개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요? 점 작아지면 7, 현재 6,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6 한 다음에 7, 7, 7 하다가 갑자기 이 순간 얘가 요거를 지나가는 순간이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드디어 8 하면서 또 한 번의 불연속이 발생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만났을 때 점이 3점 옆으로 그어주면 하나, 둘, 셋. 여기서 그어도 3개. 그리고 여기서 그어도 몇 개? 3개가 만들어지면서 토탈 개수가 몇 개? 9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맨 처음에 1, 1, 1, 1, 1, 4.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얼마? 7, 7, 7, 7, 7, 7. 가다가 얼마? 6.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몇 개가 돼요? 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 7, 7, 7, 7 가다가 요 순간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 8.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당분간 계속 9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A가 커지면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아, 계속해서 뭐한다? 좌우가 대칭되는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GA의 치역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라고 하면 1, 4, 7 그리고 6 그 다음에 7은 겹치가 빼고 그 다음에 8, 9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합을 해준다면 이것을 M이라고 하는데 M이 얼마야? 그러면 5 요거 해주면 13 요거는 17 해서 합쳐주면 30 여기까지 하면 35다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우리가 구해냈고 그러면 이제 불연속되는 점이 특징이 뭐야 했는데 불연속되는 점이 현재 어디서 접할 때 하나 그리고 꼭지점 지나갈 때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에 둘 그 다음에 여기에 꼭지점의 연장선에서 만난 이 점을 지나갈 때 이때가 바로 셋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점의 개수가 알파1, 알파2, 알파3 어디 쪽에서? 음수 쪽에서 3개. 그러면 좌우 대칭되니까 위로 3개면 아래도 3개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것은 우리가 알고는 접할 때 그리고 이것은 꼭지점 지날 때 이것은 꼭지점의 연장선에서의 교점을 만날 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거는 빼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살짝 곁다리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 3승 마이너스 12x
y는 x-a가 뭐한다? 접한다. 이게 되는 거야. 접한다. 그러면 접할 때 특징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1이네. 오케이. 그럼 접점 구해야지. 이것이 얼마다? 1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이란 얼마다? 이거 13이니까 3분의 13.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13이니까 3분의 루트 3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점이. 그러면 이 접점을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와,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면 주관식의 답에 넣을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나 복잡하구나. 숫자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시험 냈을 때 제한 시간 내에 풀기는 상당히 힘들겠구나 라고 해서 이 두 개는 빼주는 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하나는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 말고는 어때? 그러면 알파2, 알파4는 좀 비교적 쉬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파2라는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 알파2는 바로 이 꼭지점이야. 자, 왼쪽 가볼게. 그 꼭점의 정체는 얼마였다? 바로 마이너스 2,16이었다.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16을 누가 지나간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a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는 순간 16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고 a라는 것은 마이너스 18하고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 다음에 알파3는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꼭지점. 아까 설명했죠. 여기가 바로 4,16. 그래서 3차 함수의 비례관계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16을 누가? y는 x-a가 지날 거다. 그러면 16이란 4-a고 결국 a라는 것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2란 값은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18. 여기는 마이너스 12 이게 되는 거고요. 위아래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은 바로 얼마? 12가 되며 요것은 18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듯이 k가 2부터 n-1까지 알파 k라는 것은 사실은 k가 2부터 해서 5까지 요때의 값을 구해줘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절대값이 없으면 어차피 대칭되기 때문에 값은 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줘 라고 한다면 18, 12, 12, 18 해서 정답은 얼마다? 60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그 최종적인 값을 합을 원했으니까 35하고 60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95라는 정답을 찾아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 앞에 있던 이 합성함수에 대한 해석만 올바르게 하고 그래프를 찬찬히 해석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고 현 수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다시 말하면 22번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다. 물론 요즘에는 뭐 21번에 내기도 하지만 21번, 22번 어느 경우든 올해 만약에 수능이나 9월 목평, 6월 목평이 나온다면 최고 난이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하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목적성을 두면서 따라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